맛이 좋아 누구나 즐겨 먹는 간식 고구마. 이 고구마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 강화와 다이어트에 좋을 수도 있고 항암 효과와 변비에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혈당을 떨어뜨리고 중년 고민 뱃살을 타파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고구마를 먹으면 좋은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성 약사입니다. 고구마가 제철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10월까지 고구마가 쏟아져 나올 때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고구마 시리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생고구마가 좋다, 익힌 고구마가 좋다 의견이 분분해서 어떡하지? 결정을 못 하셨던 분들, 원하는 효능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니 이후 영상들도 빠짐없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뇨와 뱃살이 있으신 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구마가 혈당 지수가 낮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더만 혈당이 치솟아서 화들짝 놀라신 경험 있으시죠? 그 원인은 군고구마로 드셨거나 단맛이 강한 호박고구마를 많이 드셨기 때문일 겁니다. 고구마로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고구마로 먹는 것이고, 둘째는 삶아서 식혀서 냉장 보관했다가 먹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비밀은 바로 저항성 전분에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은 사람의 소화 효소에 의해 잘 분해가 안 되는 전분입니다.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에서 미생물들에 의해 단쇄 지방산을 생성하는 데 쓰이게 되며 급격히 혈당이 오르는 걸 막아주고 장 건강에도 좋아요. 생고구마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맛도 덜하고 소화 흡수도 더디죠. 생고구마를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생고구마 형태로 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생고구마는 도저히 맛도 없고 딱딱하고 소화가 안 돼서 나는 부드러운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삶으면 됩니다. 생고구마를 가열하게 되면 베타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작동을 하게 되고 전분을 메가당으로 만들게 됩니다. 말토스 또는 엿당이라고도 하는데 포도당 두 분자가 결합된 이당류예요. 고구마는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 즉 GI가 달라지는데요. 고구마의 품종과 당도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분석 기간마다 차이를 보입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2006년 실험에서는 껍질을 벗겨 30분간 삶으면 GI 46, 30분간 오븐에 구우면 82, 45분간 오븐에 구우면 94의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농촌진흥청과 경희대 공동조사에 따르면 생고구마는 GI 55, 찐고구마가 70.8, 군고구마가 90.9가 나왔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품종별 연구에서는 구리색 껍질의 주황색 과육인 품종은 삶았을 때 GI가 61, 자주색 껍질의 크리미한 품종은 GI가 75가 나왔어요. 같은 조리 방법이라도 품종별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한 실험에서 삶아서 GI가 46이 나왔다고 해도 이는 껍질을 벗겨 삶아 안에 수분이 많이 들어가 당도가 떨어졌을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따라서 생고구마를 삶았을 때 GI가 내려간다는 말이 언제나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군고구마는 고혈당 지수 식품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탄산음료, 가당주스,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식품을 먹을 바에야 군고구마가 그래도 낫다. 혈당 지수인 GI는 높지만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 양이 다르다 보니까 이를 보완한 GL 지수로 보자면 찐고구마가 15.5, 군고구마가 19.8로 그래도 중혈당 부하 지수를 가지니까요. 그래서 당뇨가 없으신 분이 군고구마 좀 먹는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 관리가 최우선인 당뇨 환자의 경우는 군고구마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도 당이지만 군고구마는 껍질이 타기 때문에 껍질을 섭취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굽는 과정에서 당독소가 생성됩니다. 혈관과 신장에 들러붙으면 당뇨의 합병증이 오기 쉽겠죠. 저항성 전분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고구마를 가열하면 일단 저항성 전분이 소화되기 쉽게 전분의 호화가 일어나고 메가당으로 전환도 많이 되어 있겠죠. 고구마를 김이 모락모락할 때 쫙 갈라서 호호 불며 먹으면 딱 제맛이겠지만
이걸 식혀야 합니다. 식힌 후에 냉장고에 12시간 이상 보관합니다. 이러면 저항성 전분으로 입자가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사항은 식힌답시고 냉동실로 직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어버리면 전분 입자의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식혀서 찬 고구마는 먹기 힘든데요 하시는 분들은 다시 데우면 됩니다. 이미 저항성 전분이 생긴 고구마는 상당수가 재가열을 해도 저항성 전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찬밥 다이어트도 같은 원리예요. 저항성 전분이 들어오게 되면 급격한 혈당 상승이 없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뱃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저항성 전분이 많은 상태의 고구마를 드시는 것은 살이 찌지 않게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조리 방법은 알겠고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 중에 그럼 뭐가 더 도움이 되나요? 호박고구마는 100g당 식이섬유가 5.5g이고 밤고구마는 6.9g입니다. 식이섬유 20% 이상이면 밤고구마로 분류가 되어서 식이섬유가 더 많습니다. 호박고구마가 단맛이 강해서 더 끓일 테지만 다이어트와 혈당 강화가 목적이라면 밤고구마나 물고구마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밤고구마 생각만 해도 가슴이 갑갑하죠? 저도 밤고구마 먹다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여러 번 겪었어요. 오죽하면 답답한 소리 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이 고구마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생고구마는 답답하지 않은데 고구마를 익히게 되면 악교처럼 들러붙는 성질이 생깁니다. 특히 찐 고구마가 더욱 그렇죠. 고구마를 껍질을 벗겨서 내용물만 쏙 먹으면 입안에도 진득진득 달라붙지만 식도에도 눌러붙어서 천천히 내려가고 위에도 눌러붙어서 안 내려가요. 그래서 소화불량을 호소하게 되고 위식도 역류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나옵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일단 물을 많이 넣고 삶아서 최대한 수분을 많이 함유하게 조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껍질을 꼭 같이 드세요. 껍질에는 야라빈이라고 하는 전분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껍질은 영양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어요.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면 여기에 눌러붙기 때문에 식도나 위에 덜 눌러붙습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 선조들은 고구마를 먹을 때 김치나 동치미와 함께 먹어왔죠. 박파가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비타민, 미네랄, 칼륨,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고구마의 비타민 C는 열에 의해서 다 파괴되지 않고 70 내지 80%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칼슘은 껍질에 많으니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껍질을 꼭 같이 드시고요. 자색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먹을 때 속살에 이렇게 실 같은 거 들어있는 경우 있잖아요. 요거를 걸리적거린다고 걸러내고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게 섬유소의 역할을 해주고요. 껍질에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꼭 껍질을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구마에서 아주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신장에 문제가 있는 만성 콩팥병 4기, 5기 분들은 아무래도 칼륨이 신경 쓰일 텐데요. 고구마는 칼륨이 높은 편입니다. 품종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생것 기준 진홍미는 100g당 556mg, 주황미는 516, 연양미 451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호박고구마는 379, 일반 밤고구마가 370, 꿀고구마로 불리는 베니아루칸은 359입니다. 신율미라고 해서 명품 밤고구마로 불리는 정말로 밤과 식감과 맛이 비슷한 품종은 237로 고구마 품종 중 가장 낮아요. 하지만 고구마 중간 크기 한 개가 보통 160g인 것을 감안하면 조사한 수치는 100g당이므로 반 개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익히게 되면 살짝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륨 제한 시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 한두 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살이 찔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고구마를 먹는 만큼 밥이나 빵 같은 다른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혈당을 떨어뜨리고 뱃살을 잡으려면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알아봤어요. 다음에는 항암작용을 누리는 방법과 변비를 없애고 장 건강에 좋은 고구마 먹는 법 알아보기로 해요. 좋은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